가볼게요. 그럼 이제 소유자 정리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소유자 정리를 할 때 근거 자료가 뭐냐? 그거 하나. 두 번째, 소유자 정리와 관련해서는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요.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례 내용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에서. 그럼 설문에서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똑같은 내용으로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일치해요. 그럼 불일치할 때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또는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지문을 보면 불일치한데 뒤에 내용은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앞에 내용은 정리할 수 없고 뒤에 내용은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앞에 뭐가 나오면 토지의 표시가 뭐 할 경우에 불일치할 경우에 이렇게 나올 때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불일치하다는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한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불일치한데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열람 또는 조사 확인한 후 열람 또는 조사 확인한 후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그때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 정리를 뭐 할 수도 있다,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 두 가지가 정답의 아마 결정 요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정리를 할 때 근거 자료는 등기된 토지라면 뭐다? 필통, 사전. 선생님, 소유자 정정을 할 때도 필통사전이었는데 소유자 정리할 때도 그렇나요? 네. 어차피 소유자 정정이든 정리하든 등기와 관련되는 자료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거 조심해야 한다고. 신규 등록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조사해서 결정하여 등록한다라는 거. 요 지문 좀 조심해 두시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 내용이 정답의 결정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는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자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국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자, 그거 정리하러 가는 겁니다. 가볼게요. 핑퐁 나온다고. 핑퐁 이렇게.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서 정리한다. 자,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여기에 뭐가 되어 있다?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때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뭐해라? 통지. 자, 두 번째 3번 지문은 등기법 조문이기 때문에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법에서 기억이 나시는 분만 등기법의 직권 변경 등기. 직권으로 뭐한다?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신청입니다. 근데 직권을 하는 경우의 수가 기본적으로 제가 소, 행, 불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불이 뭐냐면 지적 불부합 통지입니다. 지적 불부합 통지. 즉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다라고 통지를 받는다고요. 아래가 뭐다?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다? 지적이 부합하지 아니하다라고 뭘 한다? 통지를 하면 등기한이 통지서를 받겠죠. 통지서를 받아서 그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뭐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필수 암기 사항은 아닙니다. 4번 지문에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누구로 등록을 할 거다? 국가 명의로 등록을 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봅니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를 뭐가 되어 있다? 연락 나왔죠.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뭐 해야 한다? 조사 확인해야 되며까지 나왔고,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했다. 그건 뭐하다? 열람 조사 확인해서 불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때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열람조사 확인할 때 수수료는 뭐로 하겠다? 무료.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지와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요 지문 간단하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소유자 정리결의서.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할 경우에는 뭘 작성해라?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잖아요. 없고 필통사전 암기하시고 신규 등록지는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거. 불일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토지의 표시가 나왔을 때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앞에 열람, 조사, 확인한 후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소유자 정리가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33회가? 33회일 거예요. 33회 시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34회 안 나왔어요. 35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6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개연성이 그나마 높은 게 이거라고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도 들어가서 기출문제 최근 7년간, 8년간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보고 들어갈 때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으로 갑니다. 측량 파트로 넘어오시게 되면, 측량 파트는 이제 별개의 내용인데, 지적 측량, 둘, 셋, 넷, 5개거든요. 첫 번째, 지적 측량의 뭐다? 대상. 두 번째, 지적 측량의 절차. 세 번째가 지적 기준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적 기준점이라고 제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지적 기준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나시는 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생각나시는 분은 지적 기준점이 뭐가 있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만 해보세요. 그럼 기준점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나오면 암기하셔야 되고요. 기준점 성과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에 관한 적부심사. 옳을 적 그를 부. 측량의 성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뭐 해달라? 심사해달라. 적부심사 절차. 이렇게 해서 섹터가 5가지인데요.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는 35회 시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1회부터 35회 시험까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35회 시험에요. 지적 측량 파트가 한 문항도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 때는 뭐 한다?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출제인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가 억수로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 측량의 절차가 시험제 반드시 나올 건데, 그러면 선생님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는 출제인이 마음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보면 지적 측량 파트에서 출제인이 1순위로 난다면 항상 내는 게 뭐다? 지적 측량의 절차였어요. 절차. 그럼 일단 6가지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절차는 일단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파트 공부할 때 뭐부터 정리해야 된다? 절차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 측량 파트는 한 문항이 나오는 해도 있었고 2문항, 3문항까지 나오는 해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통상 2문항이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하면 돼요. 작게는 한 문항이고요. 그럼 2문항이 나온다면 나머지 한 문항이 어디서 출제될 거냐라고 판단한다면 딱히 비중을 따지면요. 뭐가 우월하게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대상, 기준점, 위원회, 적부 얘네들이 다 뭐한다?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측량 파트는 통상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각각의 섹터를 나누어 보면요. 암기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아니해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 파트는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다 맞춰줘야 돼요. 일단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럼 지적 측량의 대상부터 일단 정리를 할 건데요. 지적 측량의 대상도 감각적으로 좀 풀지 마시고요. 지적 측량의 대상이 조금 지능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측량의 대상하고 지적 측량의 대상은 다르거든요. 요즘은 이사 갈 때 뭐 장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 없죠. 없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이사 갈 때 항상 뭐다 자개장이든 뭐든 장롱 같은 거 오동나무로 만든 장롱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건 귀하니까 막 들고 다니고 했거든 이사 갈 때. 요즘은 장롱 옮기는 거 거의 보기 힘들죠. 아파트 같은 데는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장롱 옮길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거의 뭐 북박이장으로 다 돼가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장롱을 새로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의 방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장롱의 크기도 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뭐 한다? 측정, 측량 해야 되죠. 7자짜리인지 10자짜리인지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측량을 하지만 그게 뭐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측량은 하잖아요. 그죠? 하거든요? 예. 줄 잡아가지고. 하건데 그걸 지적 측량이라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부터 마찬가지라고요. 측량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토당토하는 지문들 가지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거. 합병,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가 나죠.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안 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적 측량을 낼 때 측량은 하는데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 이런 걸 낸다고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상당히 뭐다 박생이 나왔을 때 혼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도 측량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해로 같은 거 있잖아요. 배도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배도 있잖아요. 가는 길이 있거든요. 해로가 있거든. 이렇게 있거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다 밑에 잠수함이 다니잖아요. 잠수함이. 그럼 잠수함 다닐 때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골이 있으면 골을 지나가야 되고 또 뭐 여기 있으면 그 좀 피해서 가고 해야 될 거잖아. 그럼 바다 밑도 측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하는데 그거는 지적 측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은 13가지를 일단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암기할 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측량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면에 경계선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면에 뭐 한다? 경계선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도면에 경계선을 그리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 즉 경계점을 지상에 뭐 할 때 복원을 할 때도 하거든요. 그럼 복원을 할 때 한다는 말은 도면에 경계선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은 크게 도면에 경계선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리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용어의 정의를 출제니 매년 꼭 물어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다? 지적 현황 측량의 용어의 개념은 꼭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문들은요. 토지 이동 사유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쯤에 와가지고 신규 등록이 뭔지 분할이 뭔지 등록 전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한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용어의 정의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지적 현황 측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 뭐지? 한번 떠올려 보란 말이에요. 신규 등록할 때 도면에 경계선 그려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죠? 그때 하는 측량이 신규 등록 측량이거든요.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 그럼 뭐 한다? 신규 등록의 대상이구나. 그럼 뭐 해야 한다? 측량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알거든요, 이렇게. 등록 전환이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야 되죠. 그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야 된다면 지적도에 다시 경계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측량?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지적 현황 측량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지. 난 자신있게 지적 현황 측량은 이거다. 용어의 정리가 떠오릅니까? 잘 안 떠오르죠. 왜? 그래서 출제위원이 지적 현황 측량은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정리할게요. 지적 측량의 대상과 측량의 대상을 구별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측량의 대상은 수천 가지 넘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고 지적 측량의 대상을 반드시 정확하게 13가지를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정리를 할 때 지적 현황 측량의 용어의 정리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럼 지적 측량의 13가지를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할 거냐? 막무가내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13가지를 줄여나가야 되거든. 자, 토지 이동의 사유, 이 전체의 흐름 암기되어 있잖아요, 이제. 토지 이동의 사유를 한 가지 떠올려보는데 토지 이동의 사유는 아니지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적 공부의 복구입니다. 복구. 지적 공부가 하재로 없어지면 복구해야 되잖아요. 도면에 하재로 없어졌어요. 복구 자료가 없다면 뭐 한다? 복구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손으로 딱 세세요. 지금부터 복구 측량해서 손으로 하나 딱 가리세요. 이렇게 저 따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암기해라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고요. 하나씩 읽어가면서 측량을 하는 경우를 손가락으로 딱딱딱딱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손가락이 몇 개 접어져요? 복구 하나 접어졌죠? 그 다음부터 접었을 때 총 몇 개가 접어지냐고. 이게 손가락이 안 접혀진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용어의 개념이 되어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용어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손가락이 안 접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면 접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안 접혀져요, 용어의 정리가. 총 8개가 접어져야 돼요, 8개가. 8개가 접힌 사람은 용어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서둘지 말고, 난 아직 용어의 정리도 안 돼 있구나. 난 용어의 정리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럼 저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적 공부의 복구. 손 접었죠? 신규 등록은 공유 수면을 매립했을 때요. 그럼 도면의 경계선 새롭게 그려야 되죠.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야 돼요. 그래야 되죠.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니까 도면의 경계선 그려야 되죠. 합병은 그리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 그리지 않습니다. 받으려 는 토지의 등록 말소는 1필지 토지 전부가 바다로 되었을 때는 그릴 필요가 없지만 일부가 바다로 되었을 때는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돼요. 축척 변경, 저 축척을 고축척으로 갈 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등록상 정정에 있어서 경계의 오류가 있다면 경계를 정정해야 돼요. 그럼 경계의 오류가 있다면 경계를 새롭게 정정해야 되니까 다시 그려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를 새롭게 구역하기 때문에 다시 경계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랍니다. 그럼 8개라고요. 그럼 행정구의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은 그릴 필요 없고요. 이렇게 8개가 세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잠시 몰랐어. 딱 들어보니까 알겠어. 내가 잠시 몰랐지. 나 8개를 알겠어. 진짜 무서운 거라고 이거.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시험에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번에 모의고사 쳤죠. 쳤을 때 정답을 보니까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런 거 너무 많죠. 그거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수 아니에요. 몰라서 틀린 거예요. 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문제를 풀 때 만약에 풀었는데 답을 보니까 이거 내가 조금만 이거 봤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하잖아요. 실수 아니라고 실력이라고 실력. 근데 그걸 실수라고 가장을 하고 위안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봐. 그게 아니라니까. 실수는 없다. 대한민국에. 모르는 거다. 다시 해야 된다. 정확하게. 자, 그럼 8개까지 왔습니다. 8개 이제 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몇 개만 하면 된다. 5개만 하면 돼요. 5개. 그럼 5개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도면의 경계선을 이제 그리는 걸 했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 경계선을 그리려면 있잖아요. 그리려면 지상에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지적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뭐다? 기초 측량이란다고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9개 되었죠? 9개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측량을 하고 나면 측량의 결과물이 나와요. 그 결과물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뭘 해야 한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때 하는 측량이 뭐다? 검사 측량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딱 몇 개? 10개가 딱 된다고요. 그 나머지 3개 남죠? 3개는, 2개는 보건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몇 개다? 2개. 그게 뭐다?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요. 2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하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있잖아.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럼 등 안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업 다 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설문에서 무슨 사업지구 나오면 다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인데 유일하게 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게 딱 하나다. 뭐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할 때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결정할 때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할 때 하는 측량이 뭐다? 지적재조사 측량. 이렇게 해서 몇 개? 13개가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고요. 첫 번째, 지적 공부에 복구로 손안에 딱 가려놓고 다시 지금부터 바로 암기해버려. 요거 순서대로 가면서 토지이동이 잡혀 암기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면서 천천히 다시 체크를 해봐봐. 8개까지. 자, 한번 해보라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서 8개 바로 암기해라고. 자, 8개가 끝났다면 제가 도와드릴게.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가 필요하거든. 자, 이런 측량하려면, 8개까지 측량을 하려면 지상에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안 되어 있어야 한다? 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 하는 게 뭐다? 기초 측량. 그럼 손 하나 더 접고. 하고 나면 성과가 나오는데 결과물을 검사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무슨 측량? 검사 측량. 그럼 손가락 10개가 딱 접힐 거예요.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았다? 3개. 그럼 이제 보건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몇 개? 2개. 그게 뭐다?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그럼 12개. 그럼 사업자 들어가면 다 무슨 측량인데?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딱 하나만 아니다. 무슨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일 때는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해서 13개. 13개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측량을 하더라도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다. 끝. 그리고 나서 보자고요, 이제. 이제 보는 거예요.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자 들어가면 무슨 사업? 지적, 확정 측량. 여기까지 8개. 자, 이거 하고 나면, 이거 하려면 지상에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안 되어 있어야 한다? 지적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그거 할 때 하는 게 뭐다? 기초 측량. 그럼 하고 나면 결과 나오면 이거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이때 하는 게 검사 측량. 그럼 이렇게 10개 된다고. 그 다음에 11번과 12번은 보건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몇 개? 2개. 마지막 사업자 들어가면 다 지적 확정 측량인데 유일하게 무슨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일 때는 무슨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해서 13개를 정확하게 가져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 번 정도는 A4 용지에 한번 적어봐야 돼. 천천히. 적어봐야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거든. 그냥 감각적으로 풀면 안 돼. 감각적으로 대충 이런 게 있어. 이거 안 돼. 그럼 박스형 나왔을 때 몇 개니 찾아라잖아. 그럼 한 개 모르면 그건 틀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13가지를 정확하게 가져가라고. 자, 그럼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거 12번. 얘네들은 잘 암기가 안 된단 말이야.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다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딱 하나 지적 현황 측량만큼은 앞서서 용어의 정리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생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황 측량을 자주 물어본다고. 지적 현황 측량에서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키워드가 여러분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현황이 뭐다?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현황이 키워드가 아니고요. DNA 말이 키워드예요. 이 말이 키워드라고요. 도면. 지적 도면의 경계와 비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상 구조물, 건축물의 현황하고 비교 대상군이 뭐다?
지적도면, 지적도와 뭐다?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그거와 뭐 할 때? 대비할 때 하는 측량이 뭐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요. 그래서 키워드가 현황이 키워드가 아니고 뭐다? 도면에 등록된 경계, 이게 키워드라고요. 당연히 뭐다? 복원과 현황은 당연히 글자 속에서 보일 거니까 하면 되는데 뒤에 지문을 틀리게 했을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개 끝 됐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분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출제위는 절대로 그렇게 애매하게 문제를 안 냅니다.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이렇게 내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반드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내어준다고요. 그럼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 측량이 필요한 경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부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 토지가 뭐로 된 게 바다로 된 경우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고요. 바다로 되었을 때 뭐다? 측량이 필요한 때 이렇게 지문을 내어준다고요. 그다음에 등록사항 정정시 이렇게 절대 안 낸다고요. 왜? 소재를 정정하거나 지번 정정하거나 지목을 정정할 때는 측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반드시 측량이 필요한 때 이 말을 넣어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거기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몇 개, 13가지만 정확하게 짚고 가시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이후의 지문들은요, 과거에 나오기는 했지만 모의고사용이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지역측량의 절차 이제 봅니다. 지역측량 절차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암기할 게 다소 많습니다. 지역측량 절차는요, 일단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요. 절차 파트는 조금 흐름을 잡고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지역측량의 절차를 제가 빠르게 약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뭘 암기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의 토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17번지 필지를 여러분이 일부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또는 이 토지에 관한 이해 관계인이 일부를 처분하고 싶다면 측량을 해야 되죠. 이때 하는 게 뭐다? 분할 측량이라. 전부를 처분할 때는 분할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 측량을 이제 첫 번째 뭘 해야 한다? 의뢰. 그럼 의뢰를 누구한테 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한다고요. 그러면 의뢰를 수행자에게 하니까 의뢰서도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겠죠. 그럼 그런 지문이 가장 1번 지문으로 등장한다고요. 지적 측량의 의뢰는 수행자 또는 소관청에게 의뢰한다. X.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한다. O. 지적 소관청에 의뢰서를 제출한다. X. 이제 그런 지문이 대표적인 지문들이라고요. 두 번째, 의뢰를 받으면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행 계획서를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하고 나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현황에 가서 뭘 한다? 지적 측량을 한다고요. 지적 측량을. 그럼 지적 측량을 하고 나면 측량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측량의 결과물. 측량에 관한 뭐다? 성과. 그럼 이 성과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걸 옳은지 그른지를 뭐 해야 한다? 검사를 해야 한다고요. 검사. 얘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그럼 검사를 하고 나면 성과가 정확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이다 뭐다? 검사 측량을 맡은 측량 성과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과도는 나오면 소관청은 수행자에게 발급하고 수행자가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발급하는 거죠. 이 순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암기사항이에요. 지적 측량 절차의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암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암기해야 될 사항. 두 번째 암기해야 될 사항은 뭐냐? 이거 지금부터. 측량을 할 때는 측량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래서 기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 있잖아요. 검사와 관련되는 지문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그다음 의뢰 파트에서
의뢰 대상이 되느냐, 의뢰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의뢰 대상이 되지 않는 거 2개. 검사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검사 측량하지 않는 거, 검사 측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검사를 하지 않는 거 몇 개? 2개. 검사는 지적 소관청에서 해야 되는데 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몇 개?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측량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느냐? 츠, 오, 검, 사, 이때 4444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체크를 해놨던 거. 흰색하고 뭐다 체크해놓은 거 있죠. 이 글자가 뭔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요. 판단해가지고 내가, 의뢰 안 되는 거? 당연하지. 뭐,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의뢰가 되지. 아니에. 검사 측량은 누가 하니까? 지적 소관청에서 해야지 수행자가 할 수가 없으니까. 지적 재조사 측량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2개. 그 다음, 검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지사가 하는 거 몇 개? 2개. 그 다음 검사 측량의 대상이 아닌 거 몇 개? 2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도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검사예요. 근데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즉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 복원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2개.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기준점 설치할 때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기존 4일에 초과되는 4점마다 며칠 가산? 1일 가산. 그 다음에 합의해서 결정을 할 때는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측고, 검사, 4444 이 개념으로 정확하게 암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체크가 다 되었다. 나는 암기가 끝났다. 근데 어느 부분이 나는 지금 암기가 안 되어 있어. 보니까 이 부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면 이거 체크한 다음에 뭐 봐라. 이제 보면서 뭐 한다. 뭔지를 암기해 나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체크하러 가자고요. 지금부터.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는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의뢰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한다. 자, 그런데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럼 이거 2가지는 의뢰할 수 없다.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해라? 지적 측량 수행자. 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뭐 합니까? 의뢰하잖아요. 그 다음 의뢰서를 그럼 누구한테 제출해라?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다면 기간, 일자, 수를 기재한 수행계획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제출해라? 지적 소관청. 이렇게. 수수료 징수. 측량기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측량기간은 며칠 해라?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게 기본형이라고요. 근데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기준점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즉 기초 측량. 그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 4일을. 1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고요.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고요. 합의를 했다면 전체 기간에 몇 분의 몇?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하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측고, 검사, 4444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럼 4444가 좀 글자가 생뚱밖에 3일, 뭐 5일 이런 거 들어가면 뭐하다? 5분의 3, 3분의 2 들어가면 뭔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럼 4444라고 암기하고 4444가 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검사 측량은 누구한테 한다? 시적 소관청이나 누구에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원칙은 누구? 지적 소관청.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그런데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 거 몇 개? 2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다고요. 않는 이유는 검사 측량을 하는 이유는 도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검사 측량이에요. 도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기 위한 측량이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뭐 할 때 복원하고자 할 때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요 두 가지는 검사를 안 하고 나머지는 검사해야 된다. 원칙은 누가?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할 수도 있다. 그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는 거 몇 개? 2개.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자, 여기서 조심.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제가. 지적 도근점 측량을 하고 나면요. 지적 도근점 측량 성과가 나와요. 그럼 그 성과도 검사는 해야 되죠. 경계보건과 지적 현황 빼고는 다 검사해야 되니까. 그럼 지적 도근점 측량 성과는요. 누가 검사할까요? 예?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적 측량 기준점이 몇 개인가요? 3개. 그게 뭐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래서 제가 기준점 3가지를 알고 있냐 모르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암기하세요. 뭐라고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됐나요? 이거 측량하고 나온 게 측량 성과예요. 그럼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죠. 경계 복원하고 지적 현황은 아니니까. 그럼 누군가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누가 하느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와 지적 도근점 성과는 누가 하냐고요? 지적 소관청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의 검사는 지적 소관청에서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뭐다? X라고요. 그게 검사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요. 지적 기준점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뭐다?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기 때문에 분설에서 나올 때가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거 지문 나오면 다 죽는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검사와 관련해서 출제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낼 만한 게 없어요. 낼 수 있는 지문이 가장 어려운 지문이 딱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는 누가 검사하느냐 물어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또는 지적 소관청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고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 행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성과도 역시 마찬가지 2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지적 확정 측량 성과도 지적 소관청에서 할까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의 규모가 굉장히 클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고요. 면적의 규모가 작을 때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합니다. 즉 땅덩어리가 크면 누가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고 작으면 지적 소관청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지문은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지문이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제가 출전을 들한다면 검사 측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딱 2개밖에 없어.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만 나왔거든.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저는 출제인이 올해 딱 들어가게 되면 관도에 지적 측량 절차를 틀림없이 낼 건데 7년, 8년 지문 다 구경했다가 뭐야 다 낼 거 다 냈네? 그럼 낼 수 있는 지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안 냈네 이렇게 될 거거든. 이거 꼭 암기하고 가라고.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소관청은 성과가 정확하게 인정하면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과도는 소관청은 누구에게 발급한다? 수행자에게 발급한다고요. 그럼 수행자가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또 보내준다고요. 즉 소관청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보라고. 그럼 여기에 흰색 글자가 원문이잖아, 원문. 그죠? 그럼 흰색에서 벗어나면 다 틀리겠죠. 그럼 바꿔볼게요, 제가 지문을. 토지수요 이해관계에는 수혜행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한다. O. 수혜행자 또는 소관청에게 의뢰서 제출한다. X. 소관청에게 의뢰서 제출한다. X. 의뢰를 소관청에 한다. X. 그게 다 X라고. X인 지문을 암기할 수가 없다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문을 암기해놔란 말이에요. 의뢰를 하는데 다 의뢰할 수 있는데 검사 측량하고 뭐는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뭐다? 제외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무엇을? 수행 계획서를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이 전부 다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래에 나왔던 지적 측량 파트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나온 거예요. 수행자가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될 자료는 이렇게 나왔어요. 뭘 제출한다?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정답. 이거 나왔다고요. 최근래에 나왔던 게 34회 때. 5회 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출제인이 낼 수 있는 게 없죠. 의뢰는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검사 이거 자주 나왔거든요. 기간 세트로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올해는 이거죠. 그게 예상한다는 거지. 이게 최고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된 게 이거였다라는 거 말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글자 이제 다 집어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의 관리 및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갈 게 없어요. 여기까지 많은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딱 가져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지적 기준점부터 좀 암기해 볼래요. 지적 기준점 암기해 봅시다. 같이 바로 암기합시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바로 암기하세요. 지적 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적 기준점이라고요. 그럼 이 기준점 성과. 이 기준점 성과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요. 지적 삼각점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해요. 근데 발급이나 뭐다? 열람은 누가 하느냐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도근점 성과는 지적 소관청에서 하고요. 발급 열람도 지적 소관청에서 합니다. 이게 답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무려 3번 나왔다고요. 3번 나왔는데 암기 분량이 이거밖에 없어요.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때까지 출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러분이 봐도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느냐? 시도지사. 발급 열람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요거 하나가 메인 지문이라고요. 나머지 보조점하고 도근점은 다 관리도 지적 소관청. 발급 열람도 지적 소관청이니까. 그러니까 요 지문,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무려 지금 최근 5년 동안 3번 나왔다고, 3번. 관리냐, 누가 하느냐,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왔을 때는 보너스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 암기해야 한다? 이거 세 가지를 묶으면 뭐가 돼요? 지적 기준점이 되죠. 그럼 지적 기준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물어보면. 이 세 가지가 지적 기준점이거든요. 그럼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 물어보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해야 되지. 분설해서 물으면 따로따로 나눠야 되고. 그러면 지적 기준점 성과의 발급 열람을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 성과 이렇게 통으로 물어봤을 때는 항상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에요. 분리해서 물어보면 지적 삼각점 성과만 조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끝. 자, 그 다음, 이제 지적위원회 본다고요. 자, 지적위원회는 출제인이 좀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는 합쳐져 있거든요. 지문의 구조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